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몇 시냐? 지금 한 8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내일을 제 와이프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오늘은 병원까지 데려다줬어요. 와이프가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아무튼간에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 댓글로 직장과 회식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보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직장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회식에 대한 생각,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회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쵸. 이 한국의 회식 문화는 좀 아직도 그런 게 많죠.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부터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상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특히 여성분이라면은 더 짜증날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떠나서 직장 상사들과 뭔가 그렇게 또 술자리를 갖는다는 것 자체도 요즘에는 그런 트렌드도 있다고 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고 다니거나, 사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만 해도 벌써 뭐 한 10몇 년이 됐네요. 12년? 그때만 해도 여직원들은 도시락을 되게 많이 싸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휴게실에서 먹고 그랬는데, 저는 그 광경도 조금 특이하다고 했는데, 항상 저희는 점심을 같이 먹죠. 점심부터. 지긋지긋하게, 물론 마음이 맞는 동료들이랑 먹는 점심은 즐겁죠.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하지만 또 이제 회식이라는 거는 사실 팀플레이, 팀워크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허심탄회하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술을 마시고 하는 건데, 신입들한테는 특히 말단들한테는 아이고 곤욕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짬을 먹으면서 그 자리가 즐거워질 겁니다. 분명히. 왜냐, 특히 유부남들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또 애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과장급 되면 그 자리가 되게 편하죠. 왕이에요. 그렇죠? 왕놀이 할 수 있습니다. 왕놀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애 보고 그러느니, 와이프한테 잔소리 듣고 그러느니, 그냥 회사에 남아서 야근하면서 잔업도 챙기고, 잔업수당도 챙기고, 야근수당이죠. 그리고 왕놀이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직장이 그런 약간 가정생활의 도피처로서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직장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떠냐, 직장을 어떤 관점에서 볼지 두 가지로 한번 나눠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돈벌이,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한번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장단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사업하는 것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기 사업하는 거는 자율적이긴 해요.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근데 그 자율적이라서 또 힘든 게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플랜을 세워나가지 않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냥 굶어 죽기 좋죠. 굶어 죽을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간에, 근데 직장에서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계획이라는 게 존재하고,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월간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연간 계획, 시무식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얹혀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겁나 피곤한 구조예요. 하지만 거기다가
그 업무 외적으로 그런 또 이제 정치적인 것도 능력이 필요하죠. 아부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손바닥만 잘 비비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정말로. 특히 대기업은 라인 잘 타고 거기서 이제 딸랑거린다고 하죠. 잘 딸랑딸랑 해주면은 상사들이 좋아합니다. 정말로. 너 도대체 어떤 직장 나왔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HP가 첫 직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캐논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직장 생활은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래요. 근데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은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흐르는 강물에 맡겨서 튜브 동동 띄워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그 업무 외적으로 피곤한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회식이에요. 저도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라서 회식이 되게 곤욕스러웠어요. 근데 제 부서 같은 경우에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저희는 그런 강요하는 거는 그 당시에 또 없었어요. 저희 부장님이 굉장히 깨인 사람이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의 그런 의견을 되게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맛있는 데 데려가고 그랬었죠. 지금은 거기에 이사님으로 계실 거예요. 아직 계시나 모르겠네. 항상 잘릴까봐 걱정하고 그러셨는데, 정 이사님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유일하게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분 이제 김 과장님이라고, 김대리였죠 그때, 있었는데 진짜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영업 하다가 들어와셨던 분인데 유일하게 일 잘하시는 그 두 분을 저는 이제 캐논에서는 가장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들 좋았어요. 정말 거기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 부서가 약간 뭐 외인구단 같은 그 회사에서 가장 좀 특출난 사람들을 모아다가 놓은 부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좋은 사람들이 많았죠. 아무튼 그 얹혀가는 한 대리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분은 또 이제 요거를 잘했죠. 요거를 굉장히 쌍욕을 들으면서도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회식 때문에 저는 좀 가끔 이제 그래도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아마 싫을 것 같긴 해요. 특히 말단 때는. 왜냐면 비율을 많이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긴장해가지고 그게 이제 업무의 연장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전 최근에는, 요즘에는 그런 젊은 직장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또 아직도 힘든가 봐요. 그쵸? 옛날 사람들이, 특히 대기업은 아직까지 옛날 사람들이 이제 윗자리를 꿰차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쵸? 그렇습니다. 직장 장단이 있다. 세상에는 여러분 나쁘기만 한 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좋기만 한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기만 한 사람도 없어요.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정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중도파처럼 이렇게 변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뉘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자기 입장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하고 상대방 입장에 따라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면에 내가 막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한쪽 면에, 인생의 좋은 면이나 나쁜 면에. 그러면 좋은 면에만 집착하고 있다 보면은 그런 뭔가 불합리한 면이 다가왔을 때 그 충격이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다각적인 시야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쉽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폭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긴 해요. 늘 좋은 사람만 없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영업과 자영업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하면 마냥 좋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출근하고 마음대로 출근해 보세요. 그게 사업이 유지가 되는지 잘 안 될 겁니다. 생각처럼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리고 끊임없이 사장은 움직여야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자영업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근데 저는 자영업에 맞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에 맞는지,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일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기획을 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게 늘 얘기하는 말이지만 꼭 다 사업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때 늘 노심초사하고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스트레스가 더 심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직장을 다니면서 나는 과연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살 수 있을까?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몸과장인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마라. 직장생활은 여러분, 글쎄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거는 이제 자기를 고용해준, 물론 뭐 충성을 다해라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를 내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뭐 딴 주머니 차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나와서도 잘합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은 또 기회가 나와서도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누군가는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그게 그 직장에서만 기회가 있는 그런 걸 수 있지만, 그 직장에서 이제 파트너라니까 같이 동업자를 찾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창업해서 잘 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직장에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근데 밖에 여러분이 떨렁 나와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을 뽑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이 나와서 사업을 해도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이 막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오퍼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야, 거기서 일 잘했던 애들, 타고난 애들한테 내가 좋은 조건을 아직은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해가지고. 근데 그게 본인이 일을 잘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 원치 않든 원튼 간에 항상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잘하면은 나와서도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기회는 그런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일과가 일찍 시작했네요. 본의 아니게. 그래요, 오늘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